자, 이번에는 지역 행사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기존의 데이터들을 입력값을 받아서 변수와 리스트 블록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했다면, 수집했다면, 이번에는 공공 데이터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걸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 행사를 추천받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자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예쁘게 잘 가공을 하고 또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 활용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공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부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여기서 이제 제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확장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엔트리에서 확장 카테고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을 누르면 자, 확장 블록 불러오기라고 보이죠? 자, 클릭을 하면 자, 날씨, 그리고 생활안전 국민행동 요령, 자연재난 국민행동 요령, 행사, 이렇게 네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확장 블록은 반드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이걸 꼭 기억을 해두고 자, 날씨 관련 블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클릭. 자, 날씨를 클릭해서 추가를 하면 자, 여기 날씨와 관련된 블록들이 쭉 나오는데 자, 오늘 서울의 전체 날씨가 어떤가 물어보는 판단하는 블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날씨가 어떤가 판단하는 블록이 하나 또 있고, 그리고 오늘 어떤 지역의 뭐 최저 기온 또는 최고 기온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습도, 강수량, 강수 확률, 풍속까지 자 넣을 수 있는 블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어디에 기온이나 미세먼지 농도, 오늘 몇 시에 기온이나 미세먼지 농도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날씨 관련 블록이었고, 자, 생활안전 국민행동요령 관련 블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생활안전 국민행동 요령. 자, 그러면 생활안전 국민행동 요령 확장 블록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블록이 보이는데요. 자, 응급처치, 뭐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식중독, 그리고 뭐 교통사고, 미세먼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안전과 관련된 항목들의 데이터를 데이터가 이미 수집이 되어 있고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응급처치에서 어떻게 되었을 때, 또 뭐 소화기 사용법에서 어떤 방법의 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록에서는 응급처치에서 화상처치 방법의 몇 번째 항목,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응급처치에서 화상처치 방법의 첫 번째 항목, 그러니까 리스트죠. 자,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을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 블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블록에서는 이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풍랑, 폭염 같은 자연재난에 대한 블록 데이터들을 이미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할 행동 요령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행사를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활용할 블록인데, 자, 이 행사에서는 서울의 뭐 1월 행사의 수, 그리고 서울의 1월의 행사의 첫 번째 항목의 이름, 그리고 지역 시작의 종료일까지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블록들을 확장 카테고리 블록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이미 수집이 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라고 부르고,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지역 행사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또 해봐야겠죠.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자, 첫 번째로 자, 어떤 지역에서 몇 월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그걸 입력할 수 있게, 값을 받을 수 있게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해당 지역과 언제 하는지 그 행사의 리스트를 확인한 후에, 그리고 그 행사에서 랜덤으로 행사를 선택해서 AI가 읽어주고 기능으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화면을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근정전 배경을 구성하고, 그리고 옆집 아이 오브젝트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서 필요 없는 엔트리봇을 없애고 배경으로 자, 근정전 자,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추가, 그리고 오브젝트는 옆집 아이. 자, 근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블록을 마음에 드는 블록을 불러와도 됩니다. 모아의 속성을 불러와도 되고요. 저는 옆집 아이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집 아이가 하늘에 떠 있으면 이상하니까 밑으로 좀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지역에 몇 월의 행사를 원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자, 변수로 이제 월과 지역을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월과 지역이라는 변수를 자료에서 변수 만들기, 그래서 자, 월, 자, 몇 월 할 때 월을 추가하고 하나 더, 그리고 지역까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생겼죠. 자, 지역과 월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물어봐야겠죠. 어느 지역에 가고 싶니? 그런데 우리가 뭐 서울, 부산, 강원 이런 식으로 쭉 만들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를 숫자로 좀 대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서울이면 1번, 부산이면 2번, 강원이면 3번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고 싶은 지역이 어디니? 이 블록을 묻고 기다려야겠죠.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자, 가고 싶은 지역이 어디니? 서울은 1번, 그리고 아까 부산이었죠. 부산은 2번, 그리고 강원도는 3번. 자,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죠. 서울이면 1번을 입력하고, 부산이면 2번을 입력하고, 강원도는 3번을 입력하렴. 뭐 이렇게 좀 길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을 대답으로 정하기라고 정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자, 지역의 값을 자, 입력받은 대답 값으로 정하고, 그리고 나서 자, 언제 가고 싶니? 가고 싶은 때는 언제니를 또 한번 물어봐야겠죠? 자, 월에 관련된 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자, 가고 싶은 때는 언제니? 5월이면 1번, 7월이면 2번, 9월이면 3번을 넣겠습니다. 자, 가고 싶은 때는 언제니? 때는 언제니? 자, 5월이면 1번, 7월이면 2번, 9월이면 3번. 자,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 변수값도 바꿔줘야겠죠. 월을 대답으로 정하기.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지금 아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약간 위에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이 대답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말풍선을 조금 옮기면 더 좋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1월, 2월, 1월, 2월이 아니고 서울, 부산, 강원에서 값을 받고, 그리고 5월, 7월, 9월에서 값을 받아서 입력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을 계속 이어서 하는데요. 만일 어떤 지역의 값이 1을 받았다. 그리고 몇 월의 값을 받았으면 그 지역의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만약에 대답이 이렇게 들어왔다. 자, 만약에 만약 블록을 불러와서 만약에 판단을 합니다. 자, 지역의 값이 1이라면, 자, 1이라고 되면 서울이라면,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5월이라면, 자, 이런 식으로 서울 지역을 얘기하고 5월을 얘기했을 때, 서울 지역을 얘기하고 7월을 얘기했을 때, 서울 지역을 얘기하고 9월을 얘기했을 때, 그 세 값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지역값이 1이라면, 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에 대한 행사 목록이, 서울에 있는 축제 목록이 쭉 나올 것이고, 이제 월까지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리고를 또 넣어줘야겠죠. 자, 그리고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블록을 불러와서 얘를 다시 여기 넣겠습니다. 지역값이 1이고, 그리고 자, 코드를 복사해서 월값도 1일 때, 자, 요거라면,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서울에 5월에 있는 행사를 알고 싶다 라면 1번이라고 입력을 하겠죠.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줘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요때 있는 그 무작위 행사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읽어주기를 또 넣어줘야겠죠. 자, 읽어주기. 자, 읽어주기 블록은 여기 인공지능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블록 불러오기, 자, 읽어주기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기. 자, 이렇게 읽어주기를 가져오고, 이 공공 데이터를 이제 또 불러와야겠죠. 공공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5월 행사, 그리고 랜덤 항목을 넣어야 되니까, 자료에서, 자, 확장 카테고리에서, 자, 서울에 있는 5월 행사 중에, 첫 번째 항목이 아니고, 이제 랜덤 항목이어야 되죠. 자, 랜덤 항목. 자, 1부터 5까지만 하겠습니다. 5까지 항목의 제목을 읽어주면 될 텐데요. 그냥 읽어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합치기로 자, 행사의 이름은, 자, 합치기를 하나 더 써야겠네요. 자, 합치기. 자, 이거로, 자, 행사의 이름은 이 서울의 5월 중 행사의 첫 번째부터 5가지 중에 행사 중에 랜덤 항목을 하나 읽어주고 그리고 또 이 행사를 추천해 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이 행사를 추천해. 자, 그리고 이 읽어주기를, 자, 요 읽어주기를 요 사이에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을 합치겠습니다. 자, 조금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요 선생님의 그 컴퓨터 소리를 좀 약간 들리게 하기 위해서 설정을 약간 바꾸고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고 싶은 지역에 서울, 그리고 5월. 행사의 이름은 undefined로 이 행사를 추천해. 자, 지금 인공지능이 잘 읽어줬죠. 행사의 이름은 뭐뭐로 이 행사를 추천해 까지 여러분들한테 잘 들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요 서울의 5월 뿐만 아니라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서울의 7월, 서울의 9월, 부산의 5월, 7월, 9월, 강원의 5월, 7월, 9월까지 이렇게
항목이 총 3 곱하기 3에서 9개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경우의 수가.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죠. 자, 만일에 지역값이 1, 서울이고 월값이 2, 7월이라면 자, 7월 행사 중에 자, 무작위로 추천을 해주면 되고 한 번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9월 행사 그리고 얘도 9월로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서울 지역값 1을 받았을 때 서울 지역값은 모두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세 개를 통째로 복사해서 자, 값을 만일 2번 부산을 대답했다. 그때는 이제 부산으로 전부 바꿔줘야겠죠. 자, 부산 여기도 부산 그리고 마지막도 부산. 자, 5월, 7월, 9월은 그대로 놔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 5월, 7월, 9월은 정해져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자, 강원 3번으로 값을 바꾸고 그리고 응답값도 강원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삼아 입력을 해볼게요. 자, 부산에서 7월 행사. 행사의 이름은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로 이 행사를 추천해. 자, 행사의 이름은 뭐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거를 추천한다고 인공지능이 읽어줬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행사를 추천받는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했는지 일단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데이터 활용 방법들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지 그리고 이 변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변수로 오늘 뭘 받았죠? 자, 지역과 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조건을 수집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확장 블록의 데이터,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궁금해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궁금해하는 정보를 선택해서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했습니다.